지금부터 LA 한인의 제90회 문화예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의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진채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되었습니다. LA 한인의 문화예센터 온라인 4월의 강좌에서는 재미있는 미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지혜가 담긴 미나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나 속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들을 알아가며 한국 전통 예술의 멋과 흥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강사님은 소피아 김 소류 아트 스튜디오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소류 아트 원장님께서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창작민화과정을 이수하셨고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민화 전문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베버리 아트쇼 수차 부분에 대상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LA에서 크게 소류 아트 스튜디오 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피아 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류 아트 원장 소피아 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민화에 대해서 얘기하러 저희가 나왔거든요. 요즘 여기저기서 민화라는 말을 많이 들리기도 하고 또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민화 갤러리나 또는 작품, 민화를 배경으로 한 작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현대 작품들도 좀 많이 민화를 모티브를 가지고 그림이나 공예, 조각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미나 그림은 초라고 해서 밑본, 그러니까 밑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약간 미나가 아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K컬처가 대세가 되면서 지금은 작가들도 미나를 모티브로 삼아서 현대 미나들도 만들어내고 작품 전시도 하고 많이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요. 미나는 우리 민족의 삶의 현장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면 사실 화가 자신들도 자기 정체성이 좀 흔들리고 또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조금 이탈되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제 미나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미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주변에 많이 이렇게 집안에 곳곳에 돌아다니는 보자기나 이런 벽에나 이런 것들은 미나가 많이 있어요. 원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민간 화가들이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주제를 담아서 상류층에서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미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민초들,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현대 미나에서는 궁중회화도 미나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궁중회화는 원래 도화서 화원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그런 그림을 이제 민간 화가들이 베껴서 그리면서 화법을 익히고 차차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소재로 이제 조금 시대의 분위기랑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발전시켜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나는 궁중 전문 화가들보다 그러니까 조금 덜 세련됐지만 표현이 조금 훨씬 더 자유롭고 화가의 개성도 조금 반영돼서 그림을 그렸기에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나에는 전통이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미신이 아니고 전통인데 사물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길상의 의미와 나쁜 거를 막아주고 물리쳐준다는 벽사의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미나에 대해서 어떤 건지 궁금하실까봐 이제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나란 무엇인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연화도라고 해서요. 진흙 속에서 청초하게 핀 연꽃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판에서 깨끗하게 청년 결백하라는 양반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연꽃에는 그 연밥이 있잖아요. 그 연밥에 씨가 많은 거는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그림들을 보시면 모란하고 나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계우라는 화백의 화접도의 어느 일부분인데 모라는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나비는 부부화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금실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오봉도, 장생도 이렇게 콜라보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오봉도를 가지고 싶었던 양반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이고요. 그 또 보시면 이제 궁중모란도라 그래서 사극에 많이 나와요. 그 꽃이 예쁜, 모란 꽃이 예쁜 꽃 중에 꽃이라고 부르는 꽃인데 그거를 이제 왕비 처소에 뒤에 많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꼭 왕비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림 이 그림은 돌잔치, 환갑, 장례식 때도 사용을 해요. 결혼식 때도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부귀영화의 뜻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에 부귀영화가 함께해라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좀 재밌는 이제 여기가 얘기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반도라고 있어요. 복숭아인데 천도, 백도, 황도가 아닌 반도라는 복숭아가 있어요. 이거는 1000년에 한 번 열리고요. 한 개를 먹으면 3000년이 살 수 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양 신화라는 게 있어요. 설화도 있고 그리스 신화하고 단군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 신화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내용인데 그 옆을 보시면 이 이제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좀 제일 화려한 그림이거든요. 요지연도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서왕모라는 죽음의 여신이 살고 있는 곤륜산이라는 곳에서 서왕모의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화려함의 극치인 그림인데 곤륜산이라는 곳에 옆에 보면 이렇게 바다같이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연못이 너무 물이 맑고 깨끗해서 거울처럼 비춘다 해서 요지경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아시죠? 그게 이 요지경입니다. 화려한 데서 놀고 먹고 마시고 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서왕모가 키우는 복숭아 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를 키워요. 그 복숭아를. 그런데 이제 생일 파티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초대돼 있잖아요. 이 초대된 분들이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가면 이 서왕모가 복숭아를 구디백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으면 3000년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이 파티 초대를 못 받았어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몰래 들어가서 이 밭에 있는 복숭아를 많이 따먹어요. 그래서 동방삭이 3000갑자라 그래서 이렇게 3000년을 살 수 있는 복숭아를 많이 먹어서 18만 년을 살 수 있게끔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노래 아시죠?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우리는 왜 이런 노래가 나오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알아보면 이 위에서부터 이제 민화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물들에 저희가 지금 모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다 연관이 좀 돼 있어요.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민화의 종류하고 조금 구분법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어떤 게 민화고 어떤 게 풍속하고 어떤 게 한국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민화의 종류는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맑은 색으로 단아하게 그려지는 담채화, 진한 색으로 화려함을 더하는 진채화, 새의 벽사와 길상의 의미로 연하청처럼 사용하는 세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궁중화 이런 등등이 있고요. 이제 화면에 띄워준 그림을 보시면 민화는 한국화와 동양화, 수묵화랑은 조금 다른 기법으로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문도나 신윤복이은 전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민화가 아니고요. 풍속화라고 합니다. 둘 다 비슷해 보여서 약간 헷갈리시는데 민화와 풍속화는 분류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은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 하나고 그 옆에는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는 주제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라면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담은 산수화, 초상화, 화저화 등이 있고요. 민화는 신분에 따라 나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화, 궁정회화 등이 있는데 이게 물론 민화에도 풍속화나 화조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신분의 사람이 그렸느냐에 따라서 민화가 되고 전문가가 아닌 백성이 그린 그림은 민화고 전문가인 도화사, 화원 같은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은 풍속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약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까치호랑이, 이게 비빔밥이나 불고기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시는 꽃이 만발한 모란도라든가 뭐 화조도, 화접도, 뭐 연화도, 뭐 장수와 이런 걸 상징하는 십장생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진 그림을 보면 달토끼들이 불로초를 방아를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설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불로초를 찍는 거지 떡을 찍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내려오는 설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다른 연화도와 그 다음에 미인도인데 이거 약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다시 띄워드리는 이제 해학 반도도는 장생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하고 학하고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가 어우러진 그림이라서 무병장수하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사극 보면 왕 뒤에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월 오봉도라고 해요. 그런데 보시면 해하고 달이 있고 가운데 왕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그에 버금가는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그 옆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5가지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산들이 얘네들이 이제 호위무사를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감싸주고 지켜주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데 이건 진짜 산을 의미해요. 저희가 한양에 있으면 왕이 사는 궁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 상박산, 지금의 북악산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금강산, 서쪽으로는 묘향산, 남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은 백두산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왕을 지켜준다 해서 이 그림은 왕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함부로 뒀다가 집에 뒀다가는 발각되면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욕심이 있잖아요. 나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오봉도와 십장생, 가질 수 있는 십장생을 콜라보해서 이제 만들어낸 오봉장생도를 양반들이 갖다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화의 가장 대표적인 호작도, 그러니까 까치하고 호랑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조선은 옛날에 호랑이가 반이고 사람이 반이어서 국민의 반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또 나머지 반은 호랑이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장신구나 옷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인데 무섭기도 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민화에서는 좀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이게 그려놓은 게 좀 친근감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까치 호랑이를 이렇게 보시면 까치는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호랑이는 되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무서운 그런 호랑이는 관료, 양반을 상징하고 까치는 민초, 작게 그려놨지만 민초 그렇게 상징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까치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치가 큰 호랑이 앞에서도 까치가 웃고 있는 그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조금 그리고 그 호랑이를 조금 우스꽝스럽게 고양인지 호랑인지 구별 못하게 그려놓은 것도 약간 놀리는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정초, 벽사의 의미도 있어서 정초에 연합장처럼 선물도 해주고 대문에 붙여놓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의 진정한 내용을 보면 아무리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호랑이라도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아무리 작은 백성이라도 좀 당당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신분이나 평소에 품고 있던 신분에 대한 차별이나 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변을 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 옆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고요. 이묘봉인도라고 해서 2마리 토끼가 호랑이를 보필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또 양반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양반을 놀리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민화가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정말 유행을 해서 장식을 많이 하는 그림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됐는데 20세기 중엽부터 좀 사그라들게 돼요. 그거는 이제 거의 맥이 끊기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이유는 저희가 전쟁을 겪으면서 서민 화가들이 활동하기 힘들어진 여건 때문이었는데요. 더불어 그나마 남아있던 저희 문화유산과 소중한 문화재 같은 것들을 다 일본이나 이런 데 뺏기고 뭐 미국으로 날라오고 유럽으로 가져가고 막 이래서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이후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민화 수집가와 연구자들에 의해서 민화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민화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인테리어 용품이나 굿즈 등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주로 아마추어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주부들이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미나가 활성화되는데, 그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지금처럼 이제 스승의 어떤 실무를 보조하면서 제자가 기술을 습득하는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이제 전문가 시대가 돼서 이론과 실기를 모두 교육받고 자격증을 갖춘 미나 강사들에서 이제 학원식 교육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소리아트도 미나 전문 지도사 과정이 있어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림도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 재료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한국에서 탑 강사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트레이닝을 저희 이제 강사님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의 미나는 모사하는 이렇게 그렇게 따라 그리는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이제 미나에서 영감을 받아서 현대 미나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나가 한국 미술의 어떤 한 장르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미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미나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의 뿌리의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게 발전을 해요. 문화가 발전해야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으니까, 배우기가 처음엔 쉬워요. 뒤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자기한테 감춰져 있던 탤런트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작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배워보시고 이런 데 참여도 좀 많이 해보시고, 미나를 그리면서 행복함도 많이 담아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김수환부, 거북이야, 누름이, 삼천가짜, 동방사?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많이 코미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게인데, 그게 미나에서 비롯됐다는 거, 너무 강좌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미나에 대해서 일량무약하게 정말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앞으로 미나로 우리 취미생활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의 강좌를 설명해 드릴게요. 5월은 5월 13일 화요일. 자, 신명나는 우리 미녀 한마당. 예, 우리 미녀를 배워볼 건데요. TK 소리 신명 신윤희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한인의 우리 전통 미녀 흥가멋을 함께 배우고 함께 배우는 우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에 뵙겠습니다.